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샘투탈러의 쌤이고요. 네. 아, 로우탈러고요. 제가 쌤이죠.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스포츠센터 방송 쌤입니다. 아, 좋아요. 오늘은 이제 하나이글스 야구 얘기를 할 거고요. 네. 하나이글스 얘기가 아니라 좀 야구의 전반적인 이슈.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네.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항저우. 네. 사실 조금 지나긴 했어요.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거의 2달 가까이 지났을 것 같은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팬 입장으로서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금메달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 네. 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야구 국가대표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큰 수모를 당해왔어요. 뭐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네. 처참하게.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뭐 대충 해도 사실 메달은 따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. 정말 처참하게 4위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야구는 전 세계 3대 리그가 한미일이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거 외에는 없다고 봐도 좋잖아요. 사실상. 네. 국가대표로 나오는 그 국가들은 뭐 쿠바라든지 네. 아마추어 야구가 뭐 최강이라고 하는 쿠바 뭐 이제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을 수급해주는 국가들 뭐 도미니카 공화국, 그렇죠. 베네수엘라, 뭐 푸에르토리코 이런 뭐 중남미권의 나라들이 하는 그런 뭐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미국이나 일본 중에 하나가 1등, 2등을 하면은 한국은 적어도 3위 난다. 그렇죠. 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사실 그런 그게 상식이죠. 네, 그 정도였는데 프로들이 나갔는데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를 했죠. 4위를 해서 노메달. 정말 그때가 그 국가대표 여론이 가장 안 좋아졌던 시대가 아니었나. 그렇죠. 게다가 올해 2023년 초에 또 WBC가 있었죠. 네. WBC에서도 정말 대참사. 왜냐하면은 호주는 정말 프로리그가 없는 국가거든요. 호주한테 패배해서 1라운드에서 그 일정을 끝마쳐야 해요.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서 두 개 팀이 올라가는데 네. 일본과 이제 한국이 당연히 올라가겠다라고 보통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다음 라운드는 미국에서 진행을 하거든요. 네. 미국행 티켓을 이제 두 나라가 가겠다라고 뭐 아마 야구를 본다는 사람은 한 95%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근데 호주한테 또 일격을 맞고 1라운드 탈락으로 쓸쓸히 한국으로 돌아왔죠. 말이 안 되죠. 그렇죠. 사실 제가 봐도 뭐 이거는 좀 그래요. 맞아요. 좀 왜 이렇게 됐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그때도 뭐 살펴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욕을 많이 먹었죠. 어쩔 수 없죠. 네네네. 프로라는 어떤 스포츠가 네. 프로 구단 또는 뭐 프로 뭐라고 하겠지만 네. 프로가 됐다.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. 그렇죠. 팬심으로 먹고 살고 팬 때문에 굴러가는 그게 프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또 비판이 나왔던 포인트가 국가대표는 그 자체만으로 어쨌든 영광스러운 자리고 뭐 그거를 가지고 뭐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야구는 왠지 모르게 그 병역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. 저도 사실 뭐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럼요. 네네. 그 부분은 말이 많죠. 아직도. 네네네. 설왕설래하는 부분이니까. 그래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기 전에 WBC 직후에 이제 새 신안을 발표를 하죠. 만 25세 미만 그리고 프로 3년차 미만 이하 선수로만 대표팀을 구성하고 와일드카드는 그 외에 3명만 뽑아가겠다. 원래 그전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나이에 상관없이 뽑아갔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국제대회 네네. 메달이 걸려있는 국제대회에서 네. 군면제를 해준다. 네. 그러면 이제는 25살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. 올림픽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는 그 도쿄올림픽 이후로는 지금 다음 파리올림픽이잖아요. 파리올림픽은 야구가 없어요. 야구 안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LA올림픽에서 다시 야구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네. 그때는 2028년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그때는 또 규정이 좀 바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좀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런 지금 썰이 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는 좀 이 규정은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게 아시안 게임인데
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젊은 선수들을 뽑아가고 팀별 안배를 무조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에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도중에 리그를 쉬었어요. 아예 KBO 리그를 아예 뭐 금메달 무조건 따서 병역 혜택을 받아라.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그런 거 없이 리그 중단 없이 가겠다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사실 궁지에 몰린 어떻게 보면 대표팀이었는데 저도 사실 그 명단을 봤을 때 너무 좀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나. 이게 국가대표로 나가는 선수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1군에서 잘 뛰지 못한 선수도 있었거든요. 그 명단 중에는. 그래서 이게 맞나? 의구심이 들었다. 물론 이제 하나이글스 팬 입장에서는 네. 노시환 선수와 문동주 선수가 대표로 뽑혔으니까 잘해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. 네.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전력이 약해 보여서 이게 과연 될까?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기를 봤고 네. 실제로 첫 경기 대만이 가장 큰 우승 후보거든요. 대만도 역시 프로 선수들이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프로 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다. 실업 야구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와전된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뭐 사회인 야구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어쨌든 직업 야구 선수인데 프로 리그가 있고 또 실업 리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원화된 야구인데 일본 같은 경우 그 실업 야구 선수들이 나온 건데 그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. 제가 봤을 땐 뭐 프로 야구 선수만큼은 아니겠지만 한 2군급의 실력 정도는 되지 않나.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나왔고 어쨌든 대만을 가장 위험한 상대로 했는데 첫 경기를 졌어요. 네, 첫 경기를 져서 당연히 이거 봐라. 역시 안 된다. 이제 뭐 더더욱 이제 여론은 좋아지지 않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남은 경기를 다 이겨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. 왜냐하면은 국제대회 경험이 거의 전무한 선수들이 갔거든요. 게다가 그 이정우 선수가 또 그 대표로 뽑혔었는데 가기 전에 좀 부상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그 대표팀에서도 낙마를 하고 결국 이제 좀 어느 정도 대표팀의 경험이 있었던 선수는 김혜성 선수,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 선수와 KT의 강백호 선수 뭐 이 정도 이외에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. 전력이. 네네네. 노시환 선수도 아마 첫 성인 대표팀이고 문동주 선수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그런 여러 부담감을 이겨내고 어쨌든 금메달을 땄다. 네. 그러니까 결과로 사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. 네네네. 그래서 경쟁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결국엔 결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. 네. 젊은 선수가 갔건 네. 노장이 갔건 네네. 졌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네. 그럼 게다가 뭐 아시아 선수권이었나요? 네. 프로가 안 나왔잖아요. 대만이 프로라고는 하지만 네. 뭐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. 그렇죠. 그럼에도 거기서 우승을 못했다. 네. 그러면 이거는 병역 문제는 둘째치고 네. 한국 프로야구의 그냥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. 뭐 지금도 저는 아직 굉장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고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들린 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아니었나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. 일단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국가대표 어쨌든 큰 대회잖아요. 국가 간의 대항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그 가운데서 그런 승리의 경험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선수들의 개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대표팀에 이번에 그 포수로 나갔던 NC 다이노스의 김영준 선수가 있어요. 네. 저는 정말 이름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 왜 이런 선수를 뽑았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선수니까. 네, 모르는 선수니까 저는. 근데 지금 NC 다이노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NC 다이노스 홈런 1위입니다. 가장 많은 홈런을 쳤어요.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주전 포수로서 계속 출전을 하고 있고. 포수. 네, 포수가. 역시 포수가 잘 친다니까요. 이게 흔하지 않다니까요. 포수가 잘 칩니다. 네네.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자체가 사실 가을 야구도 굉장히 큰 경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미 그 전에 약간 국제 대회에서 그런 뭔가 금메달이라는 성공의 경험 그리고 큰 경기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얻고 간 게 분명히 그런 선수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. 좋네요. 또 하나이글스 팬 입장에서도 문동주 선수가 사실 2번의 선발 등판을 했어요. 대만하고 2번 경기를 했었는데 네. 그 첫 경기 진 경기와 마지막 금메달 결정전 대만하고 했었거든요. 그 대만하고 나왔던 두 경기가 모두 문동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했어요. 네. 첫 경기에서는
아쉽게 패배를 했죠. 스코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. 타선이 점수를 못 내서 아마 3대 0인가로 패배를 했을 거예요. 4대 0이었나 3대 0이었나. 네. 어쨌든 문동주 선수가 한 20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결승에서는 아마 무실점으로 막아냈을 거예요. 오. 1실점이었나 무실점이었나. 어쨌든 그래서 승리 투수로서 결국 했는데 문동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뭔가 내가 선수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았다. 이제 내년 시즌을 또 내년 이제 정규 시즌을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네.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쨌든 병역을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좀 마음의 부담을 던지고 이제 나는 정말 야구만 하면 되는 거다. 좀 더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.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. 왜냐하면 사실 KBO에서 그런 뭔가 선수 풀을 제한을 한다든지 혹은 뭐 시즌 중에 경기 브레이크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실험 모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하지만 정말 다행히 그게 결과로서 나와가지고 야구팬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다. 맞아요. 네네. 4년 뒤에 아시안 게임이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약간 급한 불 하나 껐다. 이 느낌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국가대표가 되면 네, 사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렇죠. 잘해줬으면 좋겠다. 이왕 나간 거. 그렇죠. 이왕 나간 거 네, 또 프로 선수인데 맞습니다. 프로 선수가 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어디에게든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그래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에 대해서 뭐 방송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스포츠센터 방송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스포츠센터 방송 네.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. 유튜브 샘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